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는 죽음 강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 또 하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시범 교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전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좀 망가지면 재밌어집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하면 마르틴 하이데거를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웰다잉 강의와 관련된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소위 피투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여인의 옷 벗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릴 때 우리 엄마와 아빠도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나를 제발 만들어 달라고 신청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음을 당해버렸습니다. 나음을 당하다. 피투성, 던질 투자에 피자, 당할 피, 던짐을 당하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을 장소에,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부모 밑에,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피투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존주의자들은 이 피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마치 우리가 체스판을 앞에 놓고 바둑판을 앞에 놓고 체스판의 규칙에 따라서 바둑판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죠. 국한된 제한 속에서 내가 어떤 수를 줄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피투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제한적인 남아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 샤르트르. 그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태어나서 birth, B, 죽을 때 death, 즉 B와 D 사이 C, choice,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할 것은 나다. 내가 축구장의 플레이어이지만 축구 규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지만 나의 몸짓, 나의 판단, 나의 팔짓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다. 어제 우리 회장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혼자 죽는다. 또 하나 뭐였죠?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위에 뭐가 없다고 했죠? 호주머니가 없다고 했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어제 우리 회장님 강연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 표현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사람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은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구 위에 약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80억의 인구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과 똑같은 죽음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바꾸면 죽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고유한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가장 확실하다. 우리 회장님 어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음은 가장 불확실한 가능성이다. 죽음은 가장 불확실하다. 그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다. 모리스 메르퐁테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의 철학, 플래시, 몸의 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몸으로 태어났다. 몸으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죠. 나는 나의 몸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죠. 나는 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표현, 틀린 표현이다. 나는 몸이다. 나는 몸이다. 죽는다, 노화하다, 질병이다. 이 말은 곧 몸이 노화하고 몸이 질병을 갖는다. 몸이 나임으로 몸이 죽는다. 이 말은 곧 내가 죽는다. 다음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장 소리가 벌렁거리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제 아내와 한바탕 했습니다. 때로는 연이어 두바탕, 세바탕 할 때도 있습니다만 한바탕 하고 새벽에 그녀의 배꼽에 내 귀를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 소리. 무슨 소리? 꼬르륵, 꼬르륵. 이었으면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죠? 바로 신기하게도 쫙 멀리서 벌거둥, 벌거둥, 벌거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죠. 작은 소리는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남에게 관심을 끌고 싶을 때는 목소리를 낮추세요. 지금 나처럼. 시간이 지나가니까 불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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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둥 하면서 오 집안이 그냥 해집고 나는 거야 이 소리가. 거짓말이라서 그런다고? 심장 소리는 가슴이지 왜 배꼽이냐고?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진도의 북춤의 대가 박병천 선생님의 상여 나가는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는 모습,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 하나 저쪽에는 가나,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가나의 장례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슬픔으로 볼 수도 있고 기쁨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죽음을 육체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할 것이고 종교인들은 또는 천상세계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자유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삶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
이번에는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라크, 바그다드. 그곳에 한 노예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는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로 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바그다드 시장에 가는데 그곳에서 죽음이 나를 위협을 했습니다. 위협. 따라서 내가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 한 필 꺼내 주십시오. 이곳 바그다드로부터 약 120km, 광주에서 전주 정도의 거리, 그곳으로 떨어져 있는 사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의 그의 하인에게 말 한 필을 꺼내줍니다. 보다시피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스스로 바그다드 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왜 나의 하인을 위협을 했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이 하는 말 무엇이었을까요? 그 죽음이 하는 말, 나는 당신의 하인을 보고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다만 내가 당신의 하인을 보고 당황했을 뿐이다. 왜 당황했냐? 나는 당신의 하인을 이곳 바그다드가 아닌 사마라에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곳 바그다드에서 만나게 돼서 당황했을 뿐이다.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죽음은 아무리 피하려고 멀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온다. 죽음의 필연성. 슈베르트 마왕,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나오죠. 다 아실 텐데요. 이 내용 알죠?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보듬고 밤길을 마차를 타고 달립니다. 그 아들은 얘기합니다. 마왕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 눈에는 그 마왕이 안 보이지만 아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마차를 봅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때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사마라에서의 만남과 슈베르트의 마왕의 공통점은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열심히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마라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게 되더라. 곧 이것은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 2500년 부처가 살던 시절 인도의 어느 곳 한 아낙네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중에 한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부처는 당신의 아들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에게 갑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가 말하기를 잘하면 당신의 아이를 살릴 수도 있겠소. 그러하니 겨자씨를 가져오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어. 겨자씨를 가지고 오긴 오는데 그 겨자씨를 준 집에서는 반드시 죽어서 즉
사람이 죽어서 나간 적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그 말 듣고 힘을 가진 우리의 고타민은 이 집 저 집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한 집에 갔더니 내가 그 자신은 당신에게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 봄에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소. 또 다른 집으로 갔더니 나도 당신에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 작년에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죽었어. 가는 집마다 어느 집도 죽어나가지 않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때 사실을 깨달은 우리 고타민은 부처에게 와서 제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 이 기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죽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래시계 하면 고연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부터 물리학을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모래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세계, 여기는 죽어있는 세계. 자, 살아간다라는 말은 죽어가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오목한 이 목 부분은 생과 사가의 교점에 즉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생이 시작된다 말은 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만약에 이 모래가 다 내려오면 즉 생이 끝나면 죽음도 끝납니다. 생이 시작되는 곳에 죽음이 시작되고 생이 끝나는 곳에 죽음이 끝난다. 그럼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고 죽어간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생과 사라고 하는 두 개의 지푸라기로 새끼줄을 꼬는 것, 이것도 역시 생과 사는 하나다 라면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농담 삼아서 하는 제 말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엄마라고 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무덤이라고 하는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성장 과정을 볼까요?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근데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텔로미어라고 있는데 한 번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이때부터 일어난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짧아져서 더 이상 세포를 분열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곧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복잡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 있잖아요. 지금까지 워밍이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교육 강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준비 교육은 무엇이고 웰다잉 교육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것은 죽음 직전에 여행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짐을 싸는 것과 같다. 여행을 떠났으면 여행 가방 짐 정리해야겠죠. 이게 죽음 준비 교육이다. 그럼 웰다잉 교육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전체를 성찰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획과 마무리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 교육이 유개념이에요. 웰다잉 교육이 유개념이에요. 웰다잉 교육이 유개념이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죽음 준비 교육보다는 웰다잉 교육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저는 지금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죽음 준비 교육은 삶의 마무리 계획이다. 또는 죽기 전 임종 준비다. 이게 죽음 교육의
목적이라면 웰다잉 교육의 목적은 뭐냐? 삶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생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또는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웰다잉 교육의 이해와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이란 또 뭐냐? 웰다잉 교육의 이해, 웰다잉 교육이 뭐냐 이 말은 웰다잉 교육에서 what?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 이고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why? 왜 가르치고 배우느냐 인 것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교육의 what은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을 말하겠죠. 커리큘럼. 그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 왜 이 커리큘럼을 배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웰다잉 교육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하면 형이 준다니까 넘어갑니다. 자, 왜 웰다잉 교육 지금인가? 2025년 너무나 진부하게 자꾸 반복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서 곧 죽어야 할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죽어야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쯤에서 제가 제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제 줌회의에서 저를 보신 분, 우리 신입생들 아무도 안 보셨네.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이요. 아파트 경비복이었습니다. 경비 쓰다가 줌회의를 중간에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파트 경비하고 있는 모 아파트 이름 바뀌면 안 되니까 그 모 아파트는 죽음의 대기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한 명씩 고독사, 무연고사.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죽음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웰다잉 또는 죽음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죠.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점점 핵가족화 되고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혼자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이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국가는 또 한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또 죽음이 의료화되고 산업화되었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버립니다. 인조인간 로봇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관절, 심장, 신장 다 인공으로 갖다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기기가 죽어야만이 비로소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시대에 웰다잉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우리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부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소홀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태어날 때도 당했는데 죽을 때도 당해버립니다. 인종 정의 갈등 예방. 이 말은 뭐래요? 죽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예방할 것들 있죠. 예를 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셨다. 근데 요양병원은 모시느냐 집에다 모시느냐 연명치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 고독사 예방, 자살 예방 전부 다 예방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놈아좀 우리 아파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죽음을 말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대화 촉진. 우리나라 사이에서 갑자기 엄마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자식이 아빠 우리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정당성 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걸 갖다 법제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제도 등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문화, 웰다잉 교육이 확산되면 국가와 또 우리 사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침투해서 서로가 상호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다 여러분들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없다는 이유로 저 빨리 넘어갑니다. 웰다잉 교육 왜 배워야 하는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죽음의 고유성. 삶의 질과 연결된 죽음의 질. 보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자기 결정권의 실현, 연명의료. 자기가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자식들에게 또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길 수는 없다.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샤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인생은 선택의 종합이다.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고 불확실한 사건 반드시 오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한다. 당장 내일이 내 마지막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직시할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바람이 불어야 새가 날고 먼지가 있어야 아름다운 황혼을 볼 수 있고 어두운 밤하늘이 있어야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빛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웰다잉 시스템을 위한 도구. 대부분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를 짚을 수가 있겠죠.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사전 준비. 사전은 뭐 백과사전 그런 거 아닙니다. 관계 정리, 그 다음에 삶의 재구성. 근데 이 네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것인데요.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 곡선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자서전 쓰기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들이다. 그러면 한번 인생 곡선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인생 곡선은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하죠. 만들기 나름이니까. 자, 여기 보면 예를 보면 자 플러스 10점부터 마이너스 10점까지 있고 태어난 시점. 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5점이었고 그 다음에 친구와 싸우고 왕따를 당할 때는 또 이제 마이너스 5점. 대학을 입학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플러스 10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10점으로 매기는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은 플러스 10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평균 뽑으면 내 인생은 몇 점짜리다.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점수가 몇 점짜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한번 해봄으로써 인출해봄으로써 말로 해봄으로써 글로 써봄으로써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다는 데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 준비해야겠죠. 죽고 난 다음에 쓸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위헌장 작성도 죽고 난 다음에 쓸 수 없는 것들이죠.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다 자기가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해줄 수도 없고 또 뭐 배우자가 해줄 수도 없고 죽어야 할 당사자인 내가 직접 해야 할 것들이죠. 자, 웰다잉과 자세히 어떤 관계이냐? 웰다잉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리한다 했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삶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자서전이죠. 그래서 자서전은 흩어진 삶의 조각을 하나로 엮어내는 통합의 도구라는 거죠. 이 흩어진 자기 삶의 조각을 하나로 엮어내는 통합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웰다잉의 자서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운의 시 극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시작.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는 데가 바빠갖고 옆 좌우 못 보죠.
뒷도 못 보죠. 앞도 못 보죠. 오직 발등만 보죠. 그러다 보니까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느껴야 할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이제 내려오죠. 무등산에 오른 사람이 거기 살라고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야 비로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철쭉꽃, 옹달샘, 청설모 등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겠죠. 그리고 와서 깨어나 달라고 하는 나무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하늘 보니까 독수리도 보이네. 수원지에 가다 보니까 수달도 보여요. 우리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안 보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사는 평수가 커져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서전 쓰는 것들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샘플로 내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상담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우죠. 항상 명명을 하라. 이름 붙이기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은 난 말 없는 이별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의미는 뭐냐냐? 내가 원하지 않았을 가난과 시련의 시작. 내가 원하지 않았을. 항상 아까도 그랬죠.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나라.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을 가난과 시련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남들 8살, 7살 때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저는 10살 때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늦은 초등학교 입학. 명명을 어떻게 했어요? 늦게 열린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늦춘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명명하는 것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거죠. 10대 후반 저는 동네방네 다 싸돌아다니면서 돌을 가지고 와갖고 돌을 닦기도 하고 돌을 쌓기도 했습니다만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는데 출가가 2번이나 실패하고 가출을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의 교실이라는 명령을 붙이고 삶의 밑바닥에서 자력과 현실을 배웠다. 그 당시에 지금의 대림동, 그 중국 사람들이 특식거리는 그 대림동, 그곳에서 신발 공장, 인형 공장에서 일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복무 꽃방이 받고 이제 좀 직장 생활 좀 하다가 25살 때 검정고시 공부하고 26살 때 대학을 들어갑니다. 무려 8년 늦게 들어갔죠. 그 명명은 즐거운 인생. 대학 들어가서 엄청 재밌게 놀았습니다. 대학을 5년 다녔으니까 F학점 떼어내려고 1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삶의 재미를 느꼈다. 왜? 정말 꿈같은 날이었거든요. 대학가에서 그 화창을 본 날에 도시락 가면 그 맛 아십니까?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36살에 늦게 결혼을 했고 저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기다린 만큼 성숙한 인연. 그 다음에 이런 나이 50대 직업전환을 합니다. 2번째 챕터라고 이름 붙이고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내 자아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거 접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누나, 큰 누나. 이게 M자죠? 지금도 M자 확실하죠? 작년 4월, 5월 달에 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미장원에서 이제 삭발을 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M자네. 지는 은근히 걱정했나 봐. 나 닮을까 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강사가 되면 자서전 강의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영상 자서전 강의를 하게 되면 편집 기능, 찍는 기능 다 배워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참고로 광주 전남 쪽에서는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와도 못해요. 여러분이 배워서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냥 휴대폰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한 겁니다. 자, 이번은 회고록입니다. 자서전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나 회고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감정이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자서전과 회고록은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회고록 어떤 회고록일까요? 한번 봐볼까요? 이게 회고록입니다. 회고록의 특징과 자서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서전도 그렇고 회고록도 그렇고 역시 휴대폰 키네마스터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재구성. 사실은 이 자기 성찰이나 삶의 재구성을 저는 이 웰다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돼지 행복은 푸주간에 걸리고 소크라테스의 불행은 책장에 꽂힌다라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뭐 사실 얼마나 의향서 그냥 대화 안 써도 어떻게 그냥 해요. 어차피 죽을 땐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살아있는 순간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잖아. 내가 개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그냥 나는 자기 성찰과 삶의 재구성이야말로 우리가 위엘다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해야 할 거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재구성, 버킷리스트나 하루의 의미 찾는 것들이 바로 삶의 재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자서전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통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뒤임돌이 될 때 이런 사고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지금이 소중하구나.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준비하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자. 10년 후가 있다면 9년 후에 해도 되겠지만 내가 10년 후에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한다. 살아있으니까 죽음을 설계할 수 있다. 빨리 지금이라도 설계하자.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내 남은 날 중에서 첫날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성찰과 실천의 계기로 삼을 때야 이 말 중요합니다. 이 문장 통째로 외우세요. 죽음을 성찰과 계기로 실천의 계기로 삼을 때 죽음은 뒤임돌이 된다. 시간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을 놓고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분석했던 사람인데요.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떠요. 강물을 따고 냉장고에 넣어요. 그리고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얼음 덩어리는 강물인가요? 강물이 아닌가요? 강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수많은 모래가 흘러요. 그리고 여기는 희노애락, 도전, 실패, 성공, 만남, 사랑, 이별, 슬픔, 관계 등등이 이렇게 시간과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엎어요.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요. 저걸 갖다가 시간의 원뿔이라는 개념으로 베르그송이 표현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약간 변형을 했어요. 이 부분이 과거고 얘가 현재이고 이 밑바닥이 죽음과 직면한 순간입니다. 여기는 수많은 시간, 사건, 경험, 기억, 감정, 사랑, 이별, 어머니에 대한 추억, 내가 첫사랑했던 여인이 품고 있던 향기, 내가 그녀하고 함께 차를 마시던 어떤 장소에 대한 기억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까 얼음 덩어리처럼 조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들은 서로 스며듭니다. 스며들어. 그리고 번집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침투를 하게 돼요. 상호간에 침투를 하게 돼서 따로따로가 아닌 응축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 아름다운 맛,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로 응축되어서 빚어지는 칵테일과 같은 삶이 수도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압박과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은 뭐냐? 고대 로마에서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뒤에 노예가 따랐답니다. 그래서 그 장군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이 전쟁에 취해서 죽음을 망각할 수도 있는데 망각하지 말라. 메멘토 모리. 또한 고대 로마의 황제들은 대관식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비단으로 된 작은 호주머니에 한 줌의 흙을 넣어서 선물을 줬답니다. 당신의 이 영광이 당신의 죽음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죽음을 상기하라. 메멘토 모리. 그리고 웰다잉 교육은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영어로는 seize the day, 오늘 잡아라.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을 모두 끌어안는 태도, 아모르 파티. 니체가 한 말이죠. 니체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 책 제목이 다 재밌어요. 이 사람을 보라. 재밌죠. 책 제목.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삶과 죽음을 모두 끌어안는 태도를 가져가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리고 영원히 이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는 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영원히 폐기된다 하더라도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라. 이게 아모르 파티. 고로 웰다잉 교육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고 삶과 죽음을 모두 끌어안는 태도, 이것을 배운 것이 웰다잉 교육이다. 감사합니다. 김영석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엄청 힘들었습니다.